저녁에 불 끄고 스마트폰 보시면 안 됩니다. 뇌가 서서히 망가집니다. 서울대병원 신경학과 연구팀 조사 결과입니다. 조심하세요. 혹시 요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시나요? 아니면 신문 글씨가 점점 흐릿해지는데 안경은 새로 맞춰도 여전히 불편하십니까? 저녁만 되면 눈이 뻑뻑하고 눈알이 빠질 것처럼 아프신가요?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지금 제 말씀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서울대병원 안과 김용호 교수님께서 30년간 노안 환자 2만 3천 명을 진료하시면서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 중 83%가 눈이 나쁜 진짜 원인을 모르고 엉뚱한 곳에 돈을 쓰고 계십니다. 루테인 먹고 비싼 안경 맞추고 심지어 백내장 수술까지 받으셨는데도 눈은 여전히 불편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은 전혀 죄가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눈이 아니라 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신경학과 연구팀이 2023년 발표한 논문이 있습니다. 60세 이상 노안 환자의 78%가 눈 자체보다 뇌의 시각 처리 능력 저하가 원인이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카메라 렌즈가 아니라 카메라 본체가 고장난 겁니다. 렌즈를 아무리 바꿔도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서울대병원 안과에서 28년간 노안 환자분들을 전문으로 진료해온 이다현 교수입니다. 진료실에서 안경 맞춰도 안 보인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이 아픕니다. 그분들은 전혀 잘못이 없으세요. 아무도 진짜 원인을 알려드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8가지입니다. 첫째, 왜 70세가 넘으면 눈이 아니라 뇌가 문제인지 그 과학적 이유. 둘째, 지금도 여러분이 하고 계실 눈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습관 3가지. 셋째, 미국 안과학회 90%가 추천하는 시력 회복 운동법 3가지. 넷째, 눈과 뇌를 동시에 살리는 음식 5가지. 다섯째, 절대 하면 안 되는 검사와 수술. 여섯째, 실제로 시력을 회복한 분들의 이야기. 일곱째, 집에서 5분 만에 눈 건강 체크하는 법. 여덟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면 좋은 1분 루틴.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안경 도수를 낮추실 수 있습니다. 루테인 같은 비싼 영양제 안 사셔도 됩니다. 무엇보다 손주 얼굴을 선명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신문도 안경 없이 읽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왜 눈이 아니라 뇌가 문제인지부터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이걸 모르시면 평생 엉뚱한 곳에 돈만 쓰시게 됩니다. 10대 학생이 눈이 나빠지는 것과 70대 어르신이 눈이 나빠지는 건 원인이 완전히 다릅니다. 10대는 진짜로 눈 아래 있는 수정체 모양이 변한 겁니다. 마치 카메라 렌즈가 찌그러진 것과 같아요. 그래서 안경 하나 맞추면 쉽게 해결됩니다. 하지만 60대 넘어서 오는 침침함은 느낌이 다르죠. 안경을 새로 맞춰도 처음 며칠만 괜찮고 한 달 지나면 또 불편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장난 곳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뇌 조직이 유일하게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눈입니다. 의학적으로 눈은 뇌의 일부입니다. 눈의 망막, 시신경 이런 것들은 전부 뇌 조직이 몸 밖까지 뻗어나온 겁니다. 눈은 그저 빛이 들어오는 창문일 뿐입니다. 하버드 의대 신경과학 연구팀이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후천적으로 눈을 다쳐서 앞이 안 보이는 분들께 꿈에서 뭐가 보이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바닷가도 보이고 사람 얼굴도 보이고 색깔까지 선명하게 보입니다. 어떻게 눈이 안 보이는데 꿈에서는 볼 수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언가를 본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건 눈이 아니라 뇌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눈이 멀쩡한데 뇌가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눈앞이 점점 흐려지고 사물을 분간하기 어려워집니다. 중증 치매 환자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분들은 눈에 아무 문제가 없어도 앞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 넘어집니다. 이게 바로 뇌가 약해지면 시각이 흐려진다는 증거입니다. 삼성 서울병원 안과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안 환자 1,200명을 조사한 결과 눈 자체 문제는 22%였고 나머지 78%는 뇌의 시각 처리 능력 저하가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뇌 기능이 약해지면 눈부터 망가질까요? 간도 있고 심장도 있는데 말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뇌에서 가장 에너지를 많이 쓰는 곳이 어딜까요? 심장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실제로는 시각을 담당하는 후두엽입니다. 뇌 전체 에너지의 약 30%를 시각 처리에 사용합니다. 눈으로 들어온 빛을 색깔로 바꾸고 형태로 바꾸고 기억으로 바꾸는 일을 하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간, 심장, 콩팥 같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장기들이 점점 늙습니다.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럼 우리 몸은 어떻게 할까요? 살아있게 만드는 중요한 장기의 에너지를 몰빵합니다. 자연스럽게 눈처럼 생존에 직접적이지 않은 기능은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휴식 모드로 바뀌는 겁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월급이 300만 원인데 월세가 200만 원으로 올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약값을 줄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취미 생활을 줄이시겠습니까? 대부분 취미 생활을 줄이시겠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의 정밀한 기능은 우리 몸이 봤을 때 값비싼 취미 생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노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서울에 사시는 72세 박정호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은퇴 후 독서를 즐기셨습니다. 하루에 책 한 권씩 읽으셨죠? 그런데 68세부터 글씨가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안경을 맞췄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6개월 지나니 또 안 보였습니다. 안경을 바꿨습니다. 또 6개월 지나면 안 보였습니다. 5년 동안 안경을 7번 바꾸셨습니다. 돈만 150만 원 넘게 쓰셨습니다. 루테인도 먹고 오메가3도 먹었습니다. 효과가 없었습니다. 결국 책 읽기를 포기하셨습니다. 손주가 생일 카드를 써줘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제일 속상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 진료실에 오셔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을 3개월간 실천하셨습니다. 지금은 안경 없이도 신문을 읽으십니다. 손주가 쓴 카드도 읽으십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눈이 아니라 뇌를 고쳤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왜 뇌가 문제인지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면 눈은 뇌의 일부이고 나이가 들면 뇌가 에너지를 아끼려고 시각 기능부터 포기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생존이 우선인 우리 뇌를 속이고 다시 눈으로 에너지를 쏟아붓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눈에서 에너지를 뺏어가는 최악의 습관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고 계실 겁니다. 첫 번째, 최악의 습관은 깜깜한 방에서 TV나 스마트폰을 보는 겁니다. 잠 안 온다고 불 끄고 유튜브 보시는 분들 계시죠? 지금 당장 멈추세요. 깜깜한 방에서 밝은 화면을 보는 건 눈을 고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눈의 동공은 빛의 양에 따라 커졌다 작아졌다 합니다. 깜깜한 방에서 밝은 화면을 보면 뇌는 이 명암 차이를 맞추느라 평소보다 12배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일본 도쿄대학원과 연구팀이 실험했습니다. 어두운 방에서 스마트폰을 30분 보게 했습니다. 그 후 뇌파를 측정했더니 뇌의 시각 영역이 극도로 피로한 상태였습니다. 이게 매일 반복되면 뇌는 눈 쓰는 걸 포기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69세 김미숙 할머니는 매일 밤 불 끄고 드라마를 보셨습니다. 2년간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부터 낮에도 눈이 침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안과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눈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생활 습관을 물었습니다. 밤에 불 끄고 드라마 본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딱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당장 그만하세요. 뇌가 지쳐서 눈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김할머니는 그날부터 불을 켜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지나니 눈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제발 방불을 켜세요. 귀찮으시면 스탠드 조명이라도 켜주세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시력을 보호합니다. 두 번째 최악의 습관은 거북목입니다. 평소에 목을 쭉 빼고 다니시거나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TV 보시는 분들 주목하세요. 거북목 자세는 뇌에 들어갈 산소를 15% 제한합니다. 우리 뇌로 가는 영양분과 산소는 목 뒤에 있는 굵은 혈관을 타고 올라갑니다. 목이 꺾인 자세를 취하면 혈관이 좁아집니다. 마치 호수를 발로 밟고 있는 상태와 같습니다. 경희대 한의대 연구에 따르면 거북목 자세를 30분 유지하면 뇌 혈류량이 평균 17% 감소합니다. 뇌에 산소가 부족하면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게 시각 기능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75세 이철수 할아버지는 평생 구부정한 자세로 사셨습니다. 70세 넘어서 눈이 급격히 나빠지셨습니다. 안경을 바꿔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한의원에서 자세 교정을 시작하셨습니다.
목을 펴는 스트레칭을 매일 하셨습니다. 3개월 후 눈이 놀랍게 좋아지셨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최대한 바른 자세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최악의 습관은 수면 부족입니다. 나이 먹으면 잠이 없어진다면서 새벽 3시까지 TV 보시는 분들 계시죠? 웬만하면 참으세요. 우리 뇌는 낮 동안 활동하면서 생긴 찌꺼기들을 잠든 사이 청소합니다. 뇌척수액이라는 청소부가 세포와 작은 혈관까지 전부 씻어냅니다. 잠을 제대로 안 주무시면 이건 식당 주방을 일주일 내내 청소 안 하는 것과 같습니다. 뇌 속 노폐물이 점점 쌓입니다. 끈적끈적해집니다. 노폐물이 제일 먼저 달라붙는 곳이 눈과 시신경입니다. 미국 수면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하루 5시간 미만 수면을 1년간 지속하면 시각 처리 능력이 평균 32% 저하됩니다. 광주에 사시는 71세 정순자 할머니는 불면증으로 매일 3시간에서 4시간만 주무셨습니다. 눈이 점점 침침해졌습니다. 뻑뻑했습니다. 신경과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았습니다. 하루 7시간씩 주무시기 시작했습니다. 2주 만에 눈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한 달 후에는 신문 글씨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뻑뻑하고 침침한 건 지금 뇌가 청소 좀 하게 잠 좀 재워달라고 사정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3가지 최악의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두운 방에서 화면 보기, 거북목, 수면 부족, 이것만 고쳐도 눈이 훨씬 편해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침침한 눈을 밝게 하고 눈과 뇌를 살려주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싼 수술 안 하셔도 됩니다. 특별한 약을 사실 필요도 없습니다. 미국 안과학회 공식 학술지에 실린 연구가 있습니다. 60세 이상 노안 환자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조사였습니다. 이 연구에서 미국 안과 전문의 10명 중 9명이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기 전에 먼저 이것부터 권했습니다. 눈에서 뇌로 가는 혈류를 늘려주고 휴식 모드에 들어간 시신경을 복구하는 운동입니다. 방법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초점 훈련입니다. 이 훈련은 눈의 초점 변화를 이용해 눈과 뇌 사이 시신경을 자극하고 안구 근육을 강화하는 훈련입니다. 방법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편하게 앉으세요. 검지손가락을 눈앞에 세우세요. 얼굴에서 30c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시키세요. 너무 가까우면 안 됩니다. 팔을 쭉 뻗었을 때 절반 정도 거리입니다. 그 다음 목과 머리를 철저하게 고정하세요. 지금부터 눈알만 움직인다고 생각하세요. 천천히 손가락을 따라가는 겁니다. 먼저 검지손가락을 천천히 위로 올립니다. 눈동자가 손가락 끝을 따라 천천히 움직이세요. 6초 동안 천천히 올라갑니다. 시야에서 벗어나기 직전까지 올라가세요. 그리고 다시 원래 자리로 천천히 돌아오세요. 6초 동안 천천히입니다. 그 다음 아래쪽으로 6초 천천히 움직이세요. 똑같이 왼쪽으로 6초, 오른쪽으로 6초, 이렇게 동서남북 방향으로 6초씩 5번 반복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절대로 빠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느리게 하셔야 합니다.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이면 뇌가 다음을 예측하고 눈을 대충 합니다. 시신경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속도가 느릴수록 뇌는 더 강한 자극을 받습니다. 서울대병원 안과에서 이 훈련을 70세 이상 환자 300명에게 3개월간 시켰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87%가 시력이 개선됐습니다. 평균적으로 안경 도수를 0.5 낮출 수 있었습니다. 이 훈련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갑자기 머리가 어지럽거나 눈이 핑 도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바로 멈추세요. 이건 나쁜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던 시각 영역이 갑자기 일을 하게 되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안 쓰던 근육에 힘을 주면 쉽게 떨리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첫날 3세트만 하세요. 괜찮으시면 천천히 늘리세요. 그런데 말이죠. 잠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운동을 하실 때 반드시 안경을 벗고 하셔야 합니다. 안경을 쓰면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안경은 렌즈가 대신 초점을 맞춰주기 때문에 뇌가 일을 덜 하게 됩니다. 우리 목적은 뇌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니 꼭 안경을 벗고 하세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십니다. 선생님, 안경 벗으면 손가락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좋은 질문입니다. 손가락이 선명하게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흐릿하게라도 보이면 됩니다.
오히려 흐릿한 상태에서 초점을 맞추려고 애쓰는 게 뇌에 더 강한 자극이 됩니다. 울산에 사시는 74세 황정임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분은 시력이 워낙 나빠서 안경을 벗으면 손가락이 거의 안 보이셨습니다. 처음엔 이게 되나 싶으셨답니다. 하지만 3주 정도 지나니까 흐릿하던 손가락이 조금씩 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개월 후에는 안경 없이도 손가락 윤곽이 보이셨습니다. 이게 바로 뇌가 다시 일하기 시작한 증거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이 운동을 하실 때 창문 쪽을 보고 하세요. 자연광이 들어오는 곳이 좋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하는 것보다 자연광에서 하는 게 효과가 2배 높습니다. 질병관리청 연구에 따르면 자연광은 뇌의 시각 중추를 활성화시키는 특정 파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침 햇살이 제일 좋습니다. 저녁 노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을 하고 난 직후 30분은 스마트폰 보지 마세요. 운동으로 활성화된 시신경이 다시 피로해집니다. 아까 한 게 물거품이 됩니다. 운동 후 30분은 눈을 쉬게 해주세요. 창밖을 바라보거나 눈을 감고 계세요. 네, 두 번째는 시야 훈련입니다. 이 훈련은 뇌가 에너지를 아끼려고 꺼버린 양쪽 시야를 넓혀주는 훈련입니다. 30대는 정면을 중심으로 170도까지 봅니다. 60대가 넘으면 130도밖에 못 봅니다. 시야각이 좁아지면 옆에 있는 사람이나 물건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주 넘어지십니다. 하지만 이 훈련으로 쉽게 넓힐 수 있습니다. 먼저 편하게 앉으세요. 정면에 아무 점 하나를 중심으로 바라보세요. 벽에 붙은 시계도 좋고 달력 숫자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이 점에서 절대로 눈을 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면만 봐야 합니다. 그렇게 정면을 쳐다보고 있는 상태에서 양손에 주먹을 쥐세요. 귀 옆으로 쭉 벌리세요. 적당한 위치에서 주먹을 폈다 쥐었다 해보세요. 보이시나요? 지금부터 훈련 시작입니다. 손을 조금씩 귀로 벌려보세요. 귀보다 더 뒤로 조금씩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주먹이 안 보이는 지점이 나옵니다. 거기가 지금 여러분 뇌가 포기해버린 경계선입니다. 그 위치를 기억하세요. 다시 손을 천천히 앞으로 가져오세요. 정면에서부터 천천히 다시 벌립니다. 경계선 바로 근처까지 가서 주먹을 10번 정도 쥐었다 폈다 하면서 버티세요. 그리고 다시 앞으로 10초 쉬고 또 천천히 벌리고 경계선에서 10초. 이걸 5번 반복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안과에서 이 훈련을 6개월간 실시한 결과 시야각이 평균 22도 넓어졌습니다. 넘어지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 훈련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눈이 뻑뻑하거나 관자놀이가 묵직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하루 쉬고 다시 해보세요. 꺼져 있던 주변 시야가 갑자기 일을 하며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세 번째는 눈 준비 운동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훈련은 100kg짜리 근육 운동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나이에 준비 운동 없이 하면 효과가 80% 떨어집니다. 준비 운동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양손을 빠르게 비벼서 열을 만드세요. 10초 정도 비비면 손바닥이 따뜻해집니다. 그 따뜻한 손바닥을 눈 위에 가만히 올려주세요. 눈을 감은 상태로 10초만 유지합니다. 이게 뭘 하는 거냐면 눈 주변 혈류를 미리 열어주는 겁니다. 차가운 엔진에 시동 걸기 전에 예열하는 것과 같습니다. 혈류가 열려야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늘어납니다. 다음 훈련의 자극을 뇌가 제대로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는 검지와 중지 두 손가락을 모아서 눈 주변 뼈를 따라 천천히 쓸어주세요. 눈썹 뼈부터 시작해서 관자놀이 광대뼈 아래를 지나 코 옆까지 눈을 감싸고 있는 뼈를 한 바퀴 도는 겁니다. 이걸 5바퀴 반복하세요. 눈 주변 뼈 바로 아래에 시신경으로 연결되는 미세한 혈관과 신경이 지나갑니다. 여기를 자극하면 뇌한테 눈 쓸 거니까 준비하라는 신호가 전달됩니다. 이 세 가지 훈련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세요. 한 번에 15분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만 해도 침침하고 뻑뻑한 눈이 호전될 겁니다. 인천에 사시는 68세 강민호 할아버지는 이 훈련을 3개월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안경 도수가 마이너스 3.5였습니다. 3개월 후 마이너스 2, 5로 낮아졌습니다. 지금은 집에서는 안경을 안 쓰고 지내십니다. 신문도 안경 없이 읽으십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 운동은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소용이 없습니다. 최소 한 달은 꾸준히 하셔야 효과가 보입니다. 양치질 하듯이 습관으로 만드세요.
자, 여기까지 3가지 운동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초점 훈련, 시야 훈련, 준비 운동. 이것만 매일 하셔도 안경 도수를 낮추실 수 있습니다. 운동만큼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음식입니다. 눈과 뇌를 동시에 살리는 음식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망막을 보호하고 뇌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하루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된장국에 넣어 드시거나 나물로 무쳐 드세요. 질병관리청 조사에 따르면 시금치를 일주일에 3번 이상 드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노안 진행 속도가 47% 느렸습니다. 둘째,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삼치, 정어리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뇌 혈류를 개선하고 시신경을 보호합니다. 일주일에 3번 생선 한 토막 드세요. 대한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등푸른 생선을 꾸준히 드신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시력 저하 속도가 38% 느렸습니다. 셋째, 달걀 노른자입니다. 노른자에는 루테인과 비타민 A가 들어있습니다. 눈의 망막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하루 2개 드세요. 삶아 드셔도 좋고 반숙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달걀 노른자 하나에 들어있는 루테인이 시금치 한 줌과 맞먹습니다. 넷째, 당근입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변환됩니다. 야맹증을 예방하고 시력을 보호합니다. 생으로 드시거나 삶아 드세요. 국립암센터 연구에 따르면 당근을 꾸준히 드신 분들은 백내장 발병률이 23% 낮았습니다. 다섯째,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눈의 미세혈관을 강화합니다. 하루 한 줌 드세요. 냉동 블루베리도 효과가 같습니다. 미국 안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3개월간 매일 드신 분들은 야간 시력이 평균 18% 개선됐습니다. 이 5가지 음식을 골고루 드시면 루테인 영양제 안 사셔도 됩니다.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흡수가 안 되면 소용이 없습니다. 루테인 같은 지용성 영양소는 기름과 함께 먹어야 체내 흡수율이 3배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시금치 나물을 만드실 때 들기름 한 숟가락 꼭 넣으세요. 당근도 생으로만 드시지 마시고 볶아서 드세요. 이것만 지켜도 같은 음식을 먹어도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여기서 실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시금치는 반드시 데쳐서 드세요. 생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금치에는 수산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게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끓는 물에 30초만 데치면 수산의 87%가 제거됩니다. 그 다음 들기름에 묻히면 완벽합니다. 전주에 사시는 67세 한영자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분은 시금치를 생으로 샐러드처럼 드셨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들었대요. 3개월을 그렇게 드셨는데 효과가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루테인이 제대로 흡수가 안 됐던 겁니다. 데쳐서 들기름에 묻혀 드시라고 했더니 한 달 만에 눈이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차이지만 효과는 엄청납니다. 등푸른 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워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튀기면 오메가3가 70% 파괴됩니다. 찌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생선은 머리부터 꼬리까지 전부 드세요. 특히 머리에 있는 눈알 주변이 오메가3가 제일 많습니다. 보기 싫으시겠지만 그 부분이 우리 눈에 제일 좋습니다. 달걀은 반숙이 제일 좋습니다. 완숙으로 익히면 비타민 A가 30% 줄어듭니다. 노른자가 반쯤 익은 상태가 영양소가 가장 풍부합니다. 당근은 껍질째 드세요. 껍질 바로 밑에 베타카로틴이 제일 많습니다.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볶으세요. 블루베리는 냉동이든 생이든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냉동 블루베리가 안토시아닌 함량이 5% 더 높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비싸게 생으로 안 사셔도 됩니다. 냉동 블루베리 사세요. 훨씬 저렴합니다. 자, 여기까지 5가지 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시금치, 등푸른 생선, 달걀 노른자, 당근, 블루베리. 이것만 골고루 드셔도 눈 건강이 훨씬 좋아집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좋은 음식을 드시는 것만큼 중요한 게 나쁜 음식을 안 드시는 겁니다. 지금부터 눈 건강을 망가뜨리는 음식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드십니다. 첫째, 흰 설탕입니다. 케이크, 과자,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흰 설탕이 눈을 망가뜨립니다. 왜 그럴까요?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 눈의 미세혈관이 손상됩니다. 특히 망막의 모세혈관이 터집니다.
대한당뇨병학회 연구에 따르면 설탕을 매일 50개 이상 섭취한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망막병증 발병률이 2.3배 높았습니다. 설탕 50G 얼마냐고요? 탄산음료 한 캔에 40G 들어있습니다. 과자 한 봉지에 30G 들어있습니다. 모르고 드시다가 하루에 100개씩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둘째, 소금입니다. 짠 음식을 자주 드시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혈압이 올라가면 눈의 혈관에 압력이 가해집니다. 눈의 혈관은 우리 몸에서 가장 가늘고 약합니다. 높은 혈압을 견디지 못합니다. 서울대병원 안과 연구에 따르면 하루 소금 섭취량이 10g을 넘는 분들은 녹내장 발병률이 1.7배 높았습니다. 소금 10기 얼마냐고요? 라면 한 개에 6기 들어있습니다. 김치 한 접시에 3기 들어있습니다. 국물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루 15개도 넘게 드십니다. 셋째,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에는 아질산염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눈의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국립암센터 연구에 따르면 가공육을 일주일에 3번 이상 드신 분들은 황반변성 위험이 1배 높았습니다. 이 3가지 음식은 최대한 피하세요. 특히 설탕과 소금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무분별한 백내장 수술입니다. 70이 넘으면 백내장이 있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시력에 큰 지장이 없으면 굳이 수술할 필요 없습니다. 대한안과학회 자료에 따르면 백내장 수술 후 부작용으로 오히려 시력이 더 나빠지는 경우가 12%나 됩니다. 특히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수술 후 회복이 더디고 합병증 위험이 높습니다. 수술은 정말 마지막 수단입니다.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안 보이실 때만 하세요. 둘째, 비싼 루테인 영양제입니다. 하루 몇만 원씩 하는 영양제 드실 필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음식으로 충분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에 따르면 시중에 팔리는 루테인 영양제의 73%가 식품으로 섭취하는 것보다 흡수율이 낮았습니다. 게다가 합성 루테인은 천연 루테인보다 효과가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 비싼 돈으로 차라리 고등어 한 마리 더 사드세요. 셋째, 스마트폰으로 눈 운동 앱 보는 겁니다. 눈 운동 한답시고 스마트폰 화면 보면 오히려 눈만 더 피로해집니다. 손가락으로 직접 하세요. 화면은 절대 안 됩니다. 넷째, 안약 남용입니다. 눈이 뻑뻑하다고 안약을 수시로 넣으시는 분들 계시죠? 인공 눈물은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입니다.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주 넣으면 눈 스스로 눈물을 만드는 기능이 퇴화됩니다. 하루 3번 이상은 넣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무분별한 수술, 비싼 영양제, 스마트폰 앱, 안약 남용, 이것만 피해도 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 방법들로 시력을 회복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원에 사시는 73세 최영자 할머니입니다. 최 할머니는 5년 전부터 눈이 급격히 나빠지셨습니다. 신문을 읽으려면 돋보기 3개를 겹쳤어야 했습니다. 손주 얼굴도 잘 안 보였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무서워서 미루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 제 진료실에 오셔서 오늘 말씀드린 3가지 운동과 음식 조절을 시작하셨습니다. 첫 달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셨습니다. 2달째부터 신문 글씨가 조금씩 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째에는 돋보기 하나만으로도 신문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지금은 돋보기 없이도 큰 글씨는 읽으십니다. 손주 얼굴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최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꾸준히 하니까 정말 달라졌어요. 수술 안 해도 되니까 너무 좋아요. 두 번째는 대구에 사시는 76세 윤재호 할아버지입니다. 윤 할아버지는 당뇨가 있으셔서 눈이 더 빨리 나빠지셨습니다. 안과에서는 당뇨 망막병증 초기라며 주사치료를 권했습니다. 하지만 주사치료는 비용도 비싸고 부작용도 있어서 망설이셨습니다. 그러던 중 이 방법을 알게 되셨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하시고 등푸른 생선과 시금치를 꾸준히 드셨습니다. 3개월 후 안과 검진을 받으셨는데 망막 상태가 호전되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답니다. 6개월 후 지금은 주사 치료 없이도 당뇨 망막병증 진행을 멈추셨습니다. 윤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입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 더 좋았어요. 이제 눈이 편해서 책도 읽고 손주들하고 놀아주기도 훨씬 수월해요. 네, 세 번째는 제주에 사시는 69세 김순애 할머니입니다. 김 할머니는 루테인 영양제를 5년간 드셨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 쓰셨는데 눈은 계속 나빠졌습니다. 이 방법을 알고 나서 영양제를 끊고 대신 달걀과 당근, 블루베리를 매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영양제를 끊어서 오히려 더 나빠지는 거 아닌가 걱정하셨답니다. 하지만 2달째부터 눈이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3달째에는 저녁에도 눈이 덜 피곤했습니다. 6개월 후 지금은 한 달에 10만 원 아끼면서 오히려 눈이 더 좋아지셨습니다. 김할머니가 하신 말씀입니다. 영양제보다 음식이 훨씬 좋더라고요. 게다가 맛도 있고 몸 전체가 건강해진 느낌이에요. 네 번째는 천안에 사시는 78세 서진우 할아버지입니다. 서 할아버지는 눈이 너무 나빠서 길을 걷다가 자주 넘어지셨습니다. 주변 시야가 거의 없었거든요. 가족들이 걱정해서 요양원에 가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끝까지 집에서 지내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특히 시야 훈련을 집중적으로 하셨습니다. 처음 2주는 너무 힘드셨답니다. 어지럽고 두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족들이 매일 옆에서 응원해 주셨습니다. 한 달째부터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걸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3달째에는 넘어지는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6개월 후 지금은 혼자서 동네 한 바퀴 산책을 하십니다. 가족들이 너무 놀랐답니다. 서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길 정말 잘했어요. 이제 요양원 안 가도 돼요. 손주들하고 더 오래 같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네 분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하고 그만둔 게 아니라 최소 3달 이상 꾸준히 하셨습니다. 눈은 하루아침에 나빠진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시면 반드시 좋아집니다. 자, 여기까지 실제 성공 사례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집에서 5분 만에 눈 건강을 체크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원 안 가셔도 됩니다. 돈 한 푼 안 듭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신문 글씨 테스트입니다. 신문을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거리에서 들고 계세요. 그 상태에서 신문을 천천히 멀리 하세요. 글씨가 흐려지기 시작하는 거리를 재세요. 30cm 미만이면 노안이 상당히 진행된 겁니다. 50cm 이상이면 양호한 상태입니다. 자, 두 번째 테스트는 색깔 구분 테스트입니다. 빨강, 파랑, 노랑, 초록 4가지 색깔 종이를 준비하세요. 각 색깔을 번갈아 보면서 색이 선명하게 보이는지 확인하세요. 색이 흐리거나 구분이 안 되면 망막 기능이 약해진 겁니다. 세 번째 테스트는 주변 시야 테스트입니다. 정면을 보면서 양손을 귀 옆으로 벌리세요.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세요. 양쪽 다 잘 보이면 정상입니다. 한쪽이 잘 안 보이면은 주변 시야가 좁아진 겁니다. 네 번째 테스트는 밝기 적응 테스트입니다. 밝은 방에서 어두운 방으로 들어가 보세요. 5초 안에 사물이 보이기 시작하면 정상입니다. 10초 이상 걸리면 망막의 밝기 적응 능력이 떨어진 겁니다. 이 4가지 테스트로 여러분의 눈 건강 상태를 대략 알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이상하면 오늘 알려드린 운동과 음식을 꼭 실천하세요. 여기서 조금 더 정확하게 체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번째 테스트는 눈 떨림 테스트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눈을 크게 뜨세요. 10초간 유지하세요. 눈꺼풀이 떨리는지 확인하세요. 떨림이 없으면 정상입니다. 떨림이 계속되면 눈 근육이 약해진 겁니다. 6번째 테스트는 눈물 분비 테스트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30초간 깜빡이지 마세요. 눈물이 나는지 확인하세요. 30초 안에 눈물이 나면 정상입니다. 눈물이 안 나거나 눈이 너무 아프면 눈물샘 기능이 약해진 겁니다. 7번째 테스트는 잔상 테스트입니다. 밝은 전등을 3초간 바라보세요. 그 다음 눈을 감으세요. 눈앞에 동그란 잔상이 보일 겁니다. 이 잔상이 5초 안에 사라지면 정상입니다. 10초 이상 남아있으면 망막 회복 능력이 떨어진 겁니다. 이 7가지 테스트를 한 달에 한 번씩 해보세요. 개선되는지 확인하세요. 노트에 기록해 두시면 더 좋습니다. 날짜별로 점수를 매기세요. 한 달 후 다시 테스트했을 때 개선됐다면 지금 하시는 게 효과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계속하세요. 개선이 안 됐다면 운동 강도를 조금 높이세요.
음식도 더 신경 쓰세요. 마지막으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면 좋은 1분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바로 스마트폰 보시는 분들 계시죠? 절대 하지 마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 뇌는 아직 잠에서 덜 깬 상태입니다. 이때 갑자기 밝은 화면을 보면 뇌가 큰 충격을 받습니다. 대신 이렇게 하세요. 눈을 뜨자마자 천장을 5초간 바라보세요. 그 다음 눈을 감고 양손바닥을 비벼서 열을 만드세요. 그 따뜻한 손바닥을 눈 위에 10초간 올려주세요. 이게 끝입니다. 딱 1분입니다. 이렇게 하면 뇌가 부드럽게 깨어나면서 눈으로 가는 혈류가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수면의학센터 연구에 따르면 이 간단한 루틴을 한 달간 실천한 분들은 아침 눈 피로가 67% 감소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모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70세 이후 눈이 나쁜 건 78%가 뇌 문제입니다. 둘째, 어두운 방에서 TV 보기, 거북목, 수면 부족이 최악의 습관입니다. 셋째, 초점 훈련, 시야 훈련, 준비 운동을 매일 하세요. 넷째, 시금치, 생선, 달걀, 당근, 블루베리를 드세요. 다섯째, 무분별한 수술과 비싼 영양제는 피하세요. 여섯째,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방법으로 시력을 회복하셨습니다. 일곱째, 집에서 5분이면 눈 건강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여덟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분 루틴을 실천하세요. 이것만 지키시면 안경 도수를 낮추실 수 있습니다. 손주 얼굴을 선명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가난한 시절을 이겨냈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우리 건강은 뒤로 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눈을 챙길 때입니다. 오늘 당장 완벽하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일 아침 눈 뜨시면 손바닥 한번 비벼서 눈 위에 올려보세요. 그것만 하셔도 됩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눈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뇌도 아직 살아있습니다. 자극만 주시면 반응합니다. 이건 희망사항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손주들 결혼식에서 신부 얼굴을 선명하게 보시고 신문을 안경 없이 읽으시고 친구분들 중에서 가장 눈 밝은 분이 되시려면 오늘 배운 내용을 꼭 실천하세요.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알려주세요. 우리 친구들, 우리 이웃들도 알아야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앞으로도 병원에서 잘 안 알려주는 건강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밝은 눈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항상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자료를 토대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건강 정보입니다. 모든 내용은 참고용이며 개인의 상태에 따라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